가족 채용 논란에 부른 체육회 사무처장이 총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부적절한 처신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순조롭게 마무리됐습니다. 국어, 영어, 수학 모두 대체로 어려웠다는 평가가 많아 변별력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북도가 전주 종합경기장 이전 사업 투자 심사를 앞두고 여러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행정자치부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진범 논란이 일었던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재심에서 16년 만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검찰은 당시 진범으로 지목됐던 또 다른 피의자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2017학년도 대학 수능시험이 전북 62개 고사장에서 순조롭게 치러졌습니다. 수험생은 물론 학부모와 교사들 모두 떨리는 마음으로 하루를 보냈는데요. 시험장 안팎의 풍경을 정원익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후배들의 힘찬 응원을 받으며 수험생들이 시험장으로 향합니다. 부모들은 환한 미소로 힘껏 안아주거나 손바닥을 마주치고 머리를 쓰다듬으며 자식들을 격려합니다. 현수막까지 준비한 친구들이 온 가족과 함께 수험생을 응원하는 모습도 눈길을 끕니다. 최고보다는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고요. 이번 수능 시험을 통해서 인생의 큰 장래 자기 꿈을 이룰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화이팅! 앞으로 시험을 치르게 될 후배들의 마음은 한결같습니다. 3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준비한 날이니까 준비한 만큼 꼭 좋은 대학교 갔으면 좋겠어요. 화이팅! 장애 학생 21명은 동암재활학교에서, 몸이 불편한 수험생 24명은 따로 마련된 교실에서 시험을 치렀습니다. 쉬는 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4교시 탐구영역 선택 과목에서 응시를 위반한 수험생 등 4명은 시험이 무효 처리됐습니다. 전북 최고령 수험생은 70살 최모 씨, 최연소 수험생은 15살 이모 양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수능 결시율은 9.4%로 지난해보다 조금 높아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JTBC 뉴스 정원익입니다. 올해 수능시험의 난이도는 6월과 9월에 치러진 모의평가와 비슷한 수준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어렵게 출제된 국어와 수학에서 변별력이 확보되면서 정시 지원에서의 혼란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조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 아침 시험장에 들어간 수험생들이 9시간 만에 교실을 빠져나옵니다. 시험 결과를 떠나 힘겨운 수험 생활이 끝났다는 해방감에 얼굴 표정은 밝습니다. 수험생만큼이나 하루 종일 마음을 졸인 학부모들은 시험이 끝난 자녀들을 따뜻하게 맞이합니다. 고생했어. 엄마가 아이폰 사줬어. 고생했어. 힘들었지? 지금 빨리 집에 가서 좀 쉬고 싶고, 이제 앞으로 수시 2차 남은 거 다시 면접 준비해가지고 앞으로 한 주 동안은 힘들게 보낼 것 같아요. 올해 수능은 논란을 피하기 위해 적정 난이도를 유지하는 데 주력했다는 평가입니다. 6월과 9월 모의평가와 비슷한 난이도로 출제됐는데 통합형으로 치러진 국어가 올해도 어려웠습니다. 지문이 길고 철학과 과학상식이 필요한 지문이 출제돼 체감 난이도가 높았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6월, 9월 모의고사하고 많이 비슷했고, 그다음에 국어 같은 경우 특히 비문학에서 과학 지문이 좀 많이 어려웠었습니다. 수학도 변별력 확보를 위해 다소 어려운 문제가 포함됐고, 영어는 내년 절대평가 도입을 앞두고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올해 필수로 지정된 한국사는 예상보다 어렵게 출제됐다는 게 수험생들의 평가입니다. 영어는 빈칸과 순서에서 어렵게 나왔고 한국사는 쉬울 걸로 예상했는데 많이 어렵게 나왔습니다. EBS 직접 연계가 적어 수험생들이 느끼는 체감 연계율은 당초 예상했던 70%를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수능 변별력이 확보됨에 따라 일선 학교들의 정시 지원 전략 마련에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문제와 정답에 대한 이의 신청을 거쳐 다음 달 7일 수능 성적을 개별적으로 통지할 계획입니다. JTBC 뉴스 조창현입니다. 전북체육회 한 사무처장이 총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가족이 산하단체 임원으로 선임된 데다 총선 개입 의혹이 추가돼 부적절한 처신에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4월 총선을 일주일 앞둔 지난 4월 7일 전주 시내의 한 커피숍에서 생활체육계 산하단체 간부들과 지방의원 그리고 모 후보 부인이 선거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당시 녹취 내용을 보면 전북체육회 류 처장은 이 자리에서 모 후보를 돕는 듯한 발언을 합니다. 류 처장은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아 이후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립서비스로 그냥 그런 정도는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선거철이니까 3번이나 갔습니다. 3번이나 가서 무연히 하고. 그러나 80만 명의 생활체육 동호인을 이끄는 처장이 선거 개입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만으로도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잘못됐죠, 사실은. 내가 지나가 보니까 좀 부적절하긴 하더라고요. 이 녹취 사건 이후 전북 자전거 연합회는 종합경기장 사무실에서 쫓겨납니다. 자전거 연합회 간부가 류 처장의 목소리를 녹음했는데 이런 이유로 사무실에서 쫓겨난 게 아닌가 의심하고 있습니다. 조사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경찰서 가갖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성질이 나니까 나가보려고 하더라고요. 저 사무실 빼라. 류 처장은 자전거 연합회의 사무실 퇴거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류 처장의 부적절한 행동은 단순히 넘길 일이 아닙니다. 류 처장이 송하진 지사의 측근이기 때문인데요. 도지사의 측근 관리에 큰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류 처장은 지난 2014년 10월 전북생활체육회 사무처장에 오릅니다. 당시 한 신문의 인터뷰를 보면 전북도지사 선거를 도운 인연으로 사무처장에 선임돼 보훈 인사가 아니냐는 질문 내용이 나옵니다. 류 처장은 도지사 선거 캠프에 몸을 담고 생체업 사무처장에 올라 도지사의 측근으로 분류됩니다. 이 때문에 류 처장의 부인과 딸 그리고 친형이 체육회 임원과 지도 강사로 선임된 걸 놓고 체육계에서 뒷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류 처장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논란으로 경찰 조사까지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도지사의 측근 관리에 큰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립을 지켜야 할 전북체육회 처장이 특정 정당의 후보를 지원했다는 의혹과 가족과 형의 인사 개입을 빚는 논란만으로도 도지사의 측근 관리에 문제가 심각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전북체육회의 두 번째 고위급 인사가 가족 채용에 이어 선거 개입 여부로 또 논란에 휩싸이자 전라북도는 류 처장의 거취 문제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며칠 전 전주 종합경기장 이전 사업에 대해서 행정자치부가 재검토를 통보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전라북도가 행자부 심사 전에 종합경기장 사업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라북도가 전주시와의 갈등 때문에 이런 의견을 전달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송창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시의 종합경기장 이전 계획은 이렇습니다. 2020년까지 760억 원을 들여 월드컵 경기장 옆에 육상 경기장과 야구장을 짓습니다. 현 종합경기장은 공원으로 바뀝니다. 하지만 이달 초 행정자치부는 중앙투자심사에서 재검토를 통보했습니다.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과 종합경기장 부지 양여 조건 협의가 필요하고 예전 이전 사업자인 롯데쇼핑의 민원을 해결해야 한다는 겁니다. 알고 보니 심사가 있기 8일 전 전라북도가 행자부에 이러한 내용을 의견으로 제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업 추진이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이 종합경기장을 하지 못하도록 몰고 가기 위한 그러한 내용으로 볼 수밖에 없다. 누가 봐도. 전라북도는 행자부에서 먼저 사업에 관한 의견을 물어와 사실 그대로 답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무작정 사업을 추진하다 법적 분쟁이 일어나면 더 큰 차질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에 혼란과 혈세 낭비를 피하기 위해서란 겁니다. 그런 지원을 미리 클리어하게 가자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런 의견을 제시했던 거고요. 저희 우리 입장에서도 이게 정상적으로 추진되기를 강력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물론 전주시는 다음 달에 중앙투자심사를 다시 신청하겠다고 밝혔지만 전라북도가 계속 문제를 삼으면 사업 추진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종합경기장 이전 사업을 둘러싼
전주시와 전라북도의 갈등 속에 지난 2005년 시작된 사업이 기약 없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만 송하진 도지사와 김승수 전주시장이 종합경기장 이전 문제를 풀기 위해 빠르면 다음 주에 만날 것으로 알려져 갈등을 해결하고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 사건의 피의자가 검찰에 붙잡혔습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오늘 오후 경기도 용인시에서 강도 살인 혐의로 35살 김모 씨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0년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에서 택시기사 42살 유모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당시 15살이던 최모 씨가 범인으로 몰려 복역하던 2003년에 경찰에 붙잡혀 범행을 자백했지만 검찰은 구체적인 물증이 없다며 김 씨를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시신 부검 결과와 목격자 진술 등을 고려할 때 김 씨가 유력한 피의자로 특정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2달을 맞고 있습니다. 소비 패턴에도 변화가 생겼고 공직사회 분위기도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윤성 기자입니다. 김 부각을 생산하는 이 업체는 김영란법 덕을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올 추석 때 선물용 주문이 늘어 매출이 지난해보다 30%나 증가했습니다. 김영란법에서 선물 한도를 5만 원 미만으로 규정하면서 그동안 찬밥 신세였던 만원대 선물이 설 자리를 찾게 됐습니다. 10,000원짜리 선물을 누가 할까 이런 고민이 있었는데 또 의외로 10,000원짜리가 너무 잘 팔려가지고 나중에는 중간에 박스가 없어서 못 파는 약간 그런 양상을 보였고, 한우 세트, 홍삼 가공품 판매 업체들도 5만 원 미만 제품으로 내년 설 대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계속 진행이 되는 이상 가격대로는 도저히 맞출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가의 상품들을 개발할 수밖에 없고,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공직사회의 모습도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외부인과의 식사 자리를 피하거나 각자 밥값을 내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업무 추진비, 중앙부처와 의회와의 관계에서도 기존 관행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달 초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들은 전북도청 직원들과 간담회를 겸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밥값은 도청 직원들과 도의원들이 각각 지불했습니다. 집행부는 집행부가 것을 내고 의회는 의원들 것은 우리 의회가 내고 이렇게 나눠가지고 더치페이를 하는. 지난해 한 단체장은 국가 예산 문제로 국회 관계자와의 식사에 3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국회를 방문할 때 선물을 사가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런 모습은 자취를 감췄습니다. 옛날에는 뭐 여기 사갖고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는 거기도 밥도 않고 김영란법 생겼다고 서로 오해받으니까. 내일 저녁에 방송되는 시사기획판에서는 김영란법이 가져온 유통업계와 공직사회의 변화를 살펴봤습니다. JTB 뉴스 정윤정입니다. 새만금의 투자 여건을 개선하는 내용의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외국 기업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도 100년 동안 임대를 허용하고 개발 사업자가 자녀 매립지를 장기간 임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새만금 개발과 관리 주체를 새만금 개발청으로 일원화하고 새만금위원회 심의사항에 규제 개선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만경강철새에게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된 데 이어 전남 해남과 충북 음성에서 잇따라 AI 의심 신고가 접수돼 AI 발생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AI 의심 신고가 들어온 해남 산란계 농장과 음성 오리 농장에 대한 간이 검사에서 AI 양성 반응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들 농장과 거래하는 곳이 있는지 점검하면서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철새에게서 AI 바이러스가 검출된 만경강 지점 반경 10km 안에 있는 닭과 오리 농가 259곳에서는 지금까지 의심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전주대학교 교수회는 오늘 학생회관 광장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농단 책임을 지고 즉각 하야하고 정치권은 특별검사를 선임해 철저히 수사하라는 내용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교수회는 또 무능한 자를 대통령 후보로 내세운 새누리당은 스스로 해체하고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전 사회적으로 후퇴한 민주주의를 복원하고 대학 민주화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제15회 전주시 노인대학 졸업식이 학교 관계자와 졸업생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 노인회관 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올해 졸업식에는 배움에 대한 뜨거운 열정으로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 114명에게 졸업상이 수여됐으며 각 부문별 우수 학생에 대한 시상도 이어졌습니다. 전북은 오늘 남원 19.2도, 전주 17.6도 등 어제보다 높았습니다. 밤부터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은 점차 흐려져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비는 주말인 모레 오전까지 5에서 20mm가량 이어진 뒤 점차 그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2도에서 6도, 낮 최고기온은 14도에서 17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다음 주 화요일부터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추워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